왜 북한 인권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우리 다음 내일 모레 아주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왜에 대한 생각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정서적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각 민족마다 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세요? 울면서 하는 이 표현이 달라요. 고양이도 다르게 운다고 표현하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고양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미국 가면 뭐 미야옹 거라, 일본 가면 마옹 거라, 우리 야옹 거라, 무슨 뭐 여러 나라 고양이 소리는 개 짖는 소리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봤어요. 내가 저게 똑같은 고양이 소리인데 북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훨씬 더 큰 울림과 불편함을 준다는 거예요. 영어하는 사람이 우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상황을 알고 분위기를 아니까 마음이 착잡해지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와닿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 할머니들 한을 쌓아놓은 걸 토해내듯이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 막 가슴이 녹아내리잖아요. 왜? 우리의 정서적 방식으로 표출하거든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외면하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종교인들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요. 인권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사람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분들 더더욱 자유롭지 못하고요. 이걸 외면하려면 이 정도 되는 것에 몸과 이성을 맡겨야 가능한데 우린 상당수 맡기고 사는 것 같다 이거예요. 바빴어요. 다른 관심거리가 많아서요.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당당할 수 없어요. 오준 제사님이 오늘의 우리의 일이 언젠가 우리가 무엇을 했노라고 하는 변명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게 가능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논의되는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 학습 방법, 교육 모두 바꿔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모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 모든 사회 구성체는 재구성돼야 돼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의 이런 사회적 구조에 대해 있어요.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딱히 뭐 큰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크게 뭐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냥요. 그냥. 제가 예전 영화에서 이런 걸 본 게 있습니다. 우리 8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권력의 과잉 시대에 고문하고 이런 그런 걸 보여준 영화 많이 있잖아요. 고문실에서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이렇게 비둘기 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이렇게 쭉 사람을 등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중간에 이렇게 뭐 크레인 올려서 중간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머리가 사람 신체 중에 제일 무겁죠. 그리고 매달아 놓으면 머리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등은 뒤로 꺾이고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가지고 얼마나 버팁니까? 오래 못 있습니다. 왜? 피가 머리에 다 모이면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고문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무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고문을 막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된 게 종이 6시 땡땡 종이 그때 벽시계에 걸려 있잖아요. 괴종시기가 종을 땡땡땡 올리니까 둘이 서서 잡담하고 있다가 퇴근 시간으로 그냥 퇴근해 버립니다. 이 사람 매달아 놓고 자기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고문하고 하는 게 그 당시 일상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극소수겠지만 그렇죠?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퇴근해 버려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뭐
악감정을 가진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 매달려 있다는 게 자기를 잡다 마다 그냥 퇴근한 거예요. 나 소주는 한잔 하지 막 이러면서 나가요. 밤새 이 사람은 그 상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 영화 한 장면이에요. 실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으로서 그러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유일한 희망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일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그 발자국 소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퇴근할 때 잘 살펴보고 퇴근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우리 화해, 협력, 평화체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인권과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상복 관계에 있어요. 인권이 보장돼야 평화로운 것이고요. 평화가 보장돼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평화 연구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최대 선구자라고 하는 요한 갈퉁이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그걸 소극적 평화라 그래요. 그분은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신 거예요. 적극적 평화는 정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런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를 전두환 씨가 5공화국 때 써가지고 별로 느낌이 안 좋은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통일, 화해, 협력 이런 담론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본연의 기본적 가치, 사람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사람과 사람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동체든 공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한 것을 담론으로 삼아서 그것을 재정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되면 위에 것도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데 위에 것 덮어 씌워봐야 저는 엄청난 더 많은 갈등을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저런 것도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의 출발선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요. 언제 이런 거 하고 있냐? 먹고 살기 바쁘고 취직도 안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요즘 사는 거 보면 가정에서 이게 학생인지 부모 관계인지 자녀 관계인지 이해도 안 될 만큼 아이들이 막 돌립니다. 학원 돌리고 애들이 돌다가 어디 그렇게 키는 크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출발선을 우리가 달리해야 이게 되어야 정말 선진국 같은 게 되고 통일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을 북쪽까지 연결하는 거지 내 자식 내 새끼 이거밖에 모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통일 막 하자 그러잖아요. 왜? 고속도로 북한에 닦고 철길 닦고 왜 닦는데 그러면 거기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북한에 몇 조 달러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 그러고 북한 노동자들은 100달러만 줘도 한 대 50달러만 줘도 한 달에 월급 5달러도 안 되는데 50달러 주면 그 최저임금 최저 임금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장 지으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차마 북쪽 사람들한테 그런 말 도저히 못하고 안 합니다. 지하 자원을 많이 매장돼 있어서 우리가 가서 그걸 선점해야 된다. 중국 놈들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해야지. 북한 노동자 싼값인데 우리가 가서 해야지. 이거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 식민지 삼았을 때 사용하던 논리 그대로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있어요? 영국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 확대할 때 일본이 우리 일제 식민지배 할 때 쓰던 말이에요.
어떻게 그 논리를 북쪽 사람들한테 합니까? 저는 개성공단 다시 문 열어도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종업원 5만 4천 명 대한민국 최저임금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만 왜 8천 얼마인지 9천 원인지 왜 이거 받습니까? 북한 사람 똑같이 줘야죠. 헌법이 우리나라인데.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그렇게 주고 영업하는데 기업하는데 왜 못합니까? 더 많은 부가가치 생산하고 좀 더 높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가서 이런 기술도 전수시키고 월 2,000불 월급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받을 거 아닙니까? 북쪽 사람 한 달에 10달러도 못 받는데 2,000달러 한국 기업 가면 2,000달러 월급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줄 쫙 쓰고 그 소문이 하루 만에 시리즈까지 갈 겁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뭐하고 그냥 다 떠나서 대한민국하고 통일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대박 그렇게 될걸요. 여러분 인권 똑같은 인권 아닙니까? 같은 경제 공동체로 같은 삶의 공동체로 우리가 북한하고 살려고 하는 게 통일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죠. 환경오염시키고 저임금이나 따먹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 저는 저 양심상 그렇게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 상당히 싫어해요. 돈 가진 사람도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난합니다. 정치인들이 관심도 갖고 돈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찾아온 사람 다 돈도 없고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 와요 또.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예. 자, 제가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 그 인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딨냐, 전 세계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 자유로운 국가는 없어요. 우리도 인권 문제 상당히 많은 지금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요즘 유엔에 나가면 우리 성소수자 문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더라도요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세계 10위권 정도의 인권 선진국가입니다. 제도 굉장히 선진국이고요. 인권의식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전후에 있는 경제력 규모에 맞는 수준의 인권 제도와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 인권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내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1차적으로 경찰. 대한민국 경찰이 인권 문제 발생하면 신고도 하고 그러면 경찰이 조사하고 그렇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하고 가해자 처벌도 하고 하잖아요. 경찰, 검찰, 법원 이게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하는 거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 조직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원 뭐 이런 역할들 정부의 각종 시스템이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조사도 하고 피해자 구제도 하고 가해자 처벌도 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왜? 이겁니다. 유엔에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북한인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가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인권단체 보고서도 아니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커미션 오브 인콰이어리라고 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가장 인권 문제가 심각할 때 이게 만드는 건데 3명의 조사위원을 만들었습니다. 호주의 대법관 출신, 인도네시아의 검찰총장 출신요, 세르비아의 여성 인권운동가 이 3명이 조사위원이에요. 세르비아, 호주, 인도네시아는 어떤 국가예요? 남북한에 대해서 편향성이 별로 없는 국가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 나라의 검찰총장 출신, 대법관 출신, 인권운동가 출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조사해서 그게 유엔 총회의 공식 보고서로 제출되고 유엔의 공식 총회의 보고서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요. 광범위하게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요. 누구에 의해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요. 우리도 7, 80년대까지 인권 문제 심각했지만 그때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직원들 전체가, 우리 경찰 전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인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경찰이라고 해도 남영동에 근무하는 그 소수의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 소수가 있었던 거고, 중앙정보부도 그중에 수사 파트나 일부의 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해 역할을 한 것이지, 중앙정보부, 경찰, 공무원 전체 그렇게 나서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보고서에 보면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조선인민군, 이런 북한의 실제적인 권력기관들이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기관들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어야 되는데 주체이면서도 가해 당사자라는 말이에요. 인권 문제의 기본은 그 나라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정 간섭이나 내정에 대한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그건 당연한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이래란 정부 조직이 있고 북한도 똑같은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러한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가 가해 당사자면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일부 제한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심각하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데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가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누군가는, 그것이 압력이든 협력이든 그것이 뭐 지원이든 어떤 워딩을 쓰든 전쟁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으면 외부의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의 누군가가 누구여야 하냐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상식은요, 정부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맨 앞자리에, 종교인이라면 대한민국 종교인이 맨 앞자리에, 인권단체라면 대한민국 인권단체가 맨 앞자리, 시민사회라면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맨 앞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상식입니다. 왜? 앞에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조선어로, 조선인의 정서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절규를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것에 있는 우리에게. 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인권적으로 반응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맨 앞자리 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는 앞자리 서기 어려운 조건에 있죠. 남북 대화도 그렇죠. 여러 남북 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는 앞자리 서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정의롭거나 당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교인이, 인권단체가, 시민사회가 왜 앞자리 서지 못하는데요? 대한민국 인권단체 앞자리 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뒤에서 반대했을지 몰라요. 대한민국 종교인들, 종교기관요, 새벽 기도하고 북한 선교한다고 학습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의 앞자리 선 적이 없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이런 곳에 있는 종교인들이, 이런 곳에 있는 종교기관이, 이런 곳의 인권단체들이 맨 앞자리에 이제까지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인권 감수성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인도네시아에, 예멘에 수많은 인권 문제 발생해 보세요. 대한민국 젊은이들 자기 돈으로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수없이 날아갑니다. 내 돈 들여서 내가 물건 챙겨가지고요, 수없이 날아가서 온 사람이 손길이 필요한 거,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예요. 그 수준에서. 그런데 여기는 서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해결하게 둬. 이게 원칙이야.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알아요. 스스로 해결하는 게 원칙인 거 알고 있고 그게 맞는 말인데 이런 구조에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데